가끔 우리는 기분이 흐린 날씨처럼 우울할 때 기분이 저기압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저기압이라는 것은 기압이 낮다는 뜻인데 실제로 기압이 낮아지는 지역에서는 날씨가 흐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압이란 공기가 미는 힘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압이 주변보다 작은 기압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역이 저기압이죠. 반면에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저기압의 기압이 낮은 이유는 지표면에 있던 공기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태양빛을 받아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고기압의 기압이 높은 이유는 하늘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공기들이 많아지면서 기압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저기압에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것을 상승기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승기류는 지표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모여든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기류가 상승기류입니다. 반면에 고기압은 아래로 내려오는 기류이기 때문에 하강기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온 공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곳이 공기의 이동 방향, 그리고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회전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압은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고 내 손가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고기압의 경우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려봤을 때 내 손가락이 시계 방향으로 감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기압과 고기압이 생성되는 원리를 알아봤는데 실제로 이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승한 공기가 구름이 되는 것이죠. 이 구름에서 비가 오거나 이 구름이 햇빛을 가리거나 하면서 날씨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구름이 생성되질 않고 항상 맑은 날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저기압이 형성되는 곳은 이렇게 구름이 잘 생성돼서 날씨가 흐리고, 고기압은 구름이 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맑은 날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봄이나 가을에는 비가 왔다가 맑아졌다가 비가 왔다 맑아졌다 하면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의 원인은 온대 저기압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저기압은 저기압이지 온대 저기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차가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전선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런 전선이 만들어지죠. 이 파란색 세모로 그려진 게 바로 한랭 전선이었죠.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이고, 이 빨간색 원이 온난 전선으로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겹쳐진 전선을 정체 전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가운 기단과 뜨거운 기단이 만나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럴 경우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가 이런 식으로 전선이 휘어지면서 중심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고 왼쪽에는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전선이 분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이 저기압 영역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온대 저기압은 뜨거운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나는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을 가지고 있는 저기압입니다. 자, 저기압은 어떤 방향으로 공기가 모인다고 했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세워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공기가 모이기 때문에 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들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에서 부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편서풍이라는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르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온대 저기압을 옆에서 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알기 쉽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서 찬 공기가 다가오면서 여기 지역에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겠죠. 가운데 따뜻한 공기는 맨 오른쪽에 있는 찬 공기를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온난 전선을 만듭니다. 이것이 온대 저기압의 모습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한랭 전선 뒤쪽에는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에 의해 밀려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오게 되고, 온난 전선의 앞쪽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비스듬히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또 비가 오게 됩니다. 자, 온난전선 앞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는 지역은 구름이 없고 맑은 날씨에서 따뜻한 공기 속에 있게 되죠. 한랭전선 뒤쪽에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을 경계로 모두 날씨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대 저기압이 다가오면 날씨가 막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온대 저기압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에서 비가 내리는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온난 전선 앞쪽과 한랭 전선 뒤쪽에서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온대 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우리나라를 거치고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도착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난 전선 앞쪽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온대 저기압이 더 지나가게 되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사이에 끼면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온대 저기압이 더 이동을 하게 되면 한랭 전선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소나기가 내리다가 맑아지며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